함께 찍은 사진은 이것이다. 이게 어떻게 스토커와 스토킹 피해자의 사진이란 말인가? 저는 늘 나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고 나가면 또 다음날 초대를 해오고를 반복했어요.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했어요. 감자가 나를 짝사랑해서 우리 계장님에게 여기를 다른 곳에 발령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감자가 전북 군산에 근무하는 내 여경 동기가 이쁘다고 그러면서 군산에까지 찾아가 그 여경과 같이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감자가 내 남편과 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내 남편이 A모 여경이 손가락을 다치자 스윗하게 마데카소를 발라줬다고 거짓말했어요. 감자는 늘 내 차가 주차장에 없을 때면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계속 연락했어요. 나를 무고했던 건 저번 영상의 현직 여경 한 명만이 아니다. 얼마 전 이런저런 사유로 파면된 전직 여경이 있다. 그 여경도 나를 무고하였다. 나를 무고해서 파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파면된 여경에게 무고당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영상을 새로 업로드한 지 하루 만에 구독자 100명과 조회수 5,000회를 달성했다.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아직 내 채널은 더 크게 될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다. 그 전에 초기 구독자가 될 절호의 찬스를 무료로 드리니 속는 셈 치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파면된 여경에게 무고당한 이야기, 무고 고소, 역공 이야기의 순서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할 예정이다. 먼저 무고당한 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 전직 여경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1년 10월경부터 나에게 수년간 스토킹을 당해왔고 협박을 당해왔으며 강요당했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장, 아니 무고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2024년 9월경 고소하였다. 이 여경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자. 감자가 2021년 10월 달에 해양경찰청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내 차를 몰래 따라오고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어요. 나는 무고 여경을 주차장에서 기다릴 이유도 기다린 적도 없다. 하지만 이것을 입증해야 할, 즉 저 무고 여경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부셔버릴 증거를 필사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히도 나는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 3년 전 카톡이 모두 남아있었다. 카톡을 보니 내가 정말 무고 여경의 차량을 촬영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이 아닌가? 순간 이게 뭔가 내가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인가? 현실을 부정하던 중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았다.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퇴근 시간이었고 무고 여경이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펼치지 않고 퇴근을 하고 있길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고 여경이 나를 초대했었던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린 것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해 무고 여경은 고맙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남아있다. 몰래 숨어있다 차량을 도찰해서 고맙다는 건가? 두 번째 스토킹 주장은 감자는 늘 내 차가 주차장에 없을 때면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계속 연락했어요. 이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이었다. 그렇다. 이 또한 내가 아닌 무고한 여경이 내 차량이 내가 늘 주차하던 해양경찰청 입구 바로 좌측에 있는 자리에 내 차가 없을 때 본인이 초대한 단체 카톡방에서 한 이야기다. 나를 고소한 건지 스스로 자수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세 번째 스토킹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감자는 늘 나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고 나가면 또 다음날 초대를 해오고를 반복했어요. 이 내용은 정말 보자마자 기가 막혔다. 이유는 다음 자료와 같다. 무고 여경은 늘 나를 모르는 자신의 동기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했었고 무한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해양경찰청의 근무는 진심으로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고 바쁜 날엔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이 바쁠 때가 많다. 그런 그곳에서 무고 여경은 근무 시간, 퇴근 시간을 막론하고 나를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나가기를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이만큼이다. 내가 무고 여경을 단체 카톡방에 초대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과 같이 자기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달라, 남자친구가 싫어할까봐 나갔는데 다시 초대해줘 라고 부탁을 해서 초대를 해줬을 뿐이다. 같은 곳에 있던 단톡방 참여자들 또한 무고 여경의 저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어 했었다. 이쯤 되면 정말 거울을 보고 고소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에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질려있던 상태였고 어느 날 자신이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혼나고 온 무고 여경은 너가 님한테 내가 이랬다고 했지? 또 뭔 개소리야.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지친다. 너 무슨 피해의식이냐? 제발 좀 그만해라. 뭐 피해의식? 를 끝으로 연락을 그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알았지만 이 무고 여경은 나에게 영상과 같은 카톡으로 기프티콘을 계속 보내오며 또 지속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 자, 이제 누가 피해자지? 마지막 네 번째 스토킹 사실에 대해 살펴본다. 감자는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했어요. 감자가 나를 짝사랑해서 우리 계장님에게 여기를 다른 곳에 발령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 오히려 파면 여경은 나에게 자신이 내년에 인천에서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인데 본청에 나는 정식 발령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온 것이라 지원근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계장님이 너 칭찬을 많이 하던데 계장님에게 내가 정식 발령으로 남아 계속 인천에 근무할 수 있게 좋게 말씀드려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해온 건 무고 여경이었다. 이후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고 우연히 그 계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 무고 여경의 말을 전달해드렸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무고 여경은 정식 발령으로 인천에 계속 있게 됐었다. 이후 나에게 고맙다며 밥을 사주기도 했었고 단체 카톡방에서 나 덕분에 941생으로 인천에 남게 됐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냥 그 부탁을 안 들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씨발. 이 고소장에서 파면된 여경은 담당 형사로 하여금 나에 대한 변태 같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인지 이런 거짓말로 시작을 했다. 감자가 전북 군산에 근무하는 내 여경 동기가 이쁘다고 그러면서 군산에까지 찾아가 그 여경과 같이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진짜 미친 소리다. 나는 군산에 찾아간 게 아니라 출장으로 간 것이고 그 여경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나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너무 감사했다. 함께 찍은 사진은 이것이다. 이게 어떻게 스토커와 스토킹 피해자의 사진이란 말인가. 또 이런 말도 했다. 감자가 내 남편과 나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내 남편이 A모 여경이 손가락에 다치자 스윗하게 마데카소를 발라줬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둘이 다투게 됐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말의 취지는 내가 둘 사이를 갈라두고 마치 내가 자신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고소장을 풀어나간 것으로 보여졌다. 실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카톡 사진과 같이 나는 A모 여경과 무고 여경의 남편, 당신은 남자친구의 사무실에 업무차 방문하였었고 이때 내가 서류에 페이퍼 커팅으로 손가락을 베었다. 내가 말이다. 내가 손을 베었다고. 그래서 당시 사이가 비교적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무고 여경의 남편이 나에게 마데카소를 발라준 적이 있었고 이 이야기를 무고 여경에게 해준 적이 있다. 하지만 무고 여경은 어디서 심신미약이 발생했는지 정신에 어떤 문제가 온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무고하기 위해 이런 사실과 다른 전혀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참고로 위 A모 여경은 내 채널 첫 영상에 나를 무고했던 여경이고 무고 여경들은 내 이상형과 정반대되는 씨발 어이가 없다. 이 무고 여경 2명은 비슷한 시기인 2024년 9월에 모두 나를 같은 혐의 사실인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였다. 평소 음모론자들을 나는 증오하지만 이쯤 되니 둘이 무언가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당연히 보이는 바와 같이 불송치됐고 현재 변호인을 통해 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반드시 무고죄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이런 일을 겪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실제 성관련 피해자들조차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는 것에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보다 하지도 않은 잘못으로 나처럼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심하게는 감옥에 들어가 살다가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에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면 피해 호소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눈물 한 방울을 보고 어떤 뭉클한 감정이 드는 것인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오던 기성세대, 소위 서윗 586 세대 중년층의 잘못된 관행이 이런 사회 악배습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에 동의한다면 구독을 눌러 앞으로 훨씬 커지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 법적인 변론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될 내 채널을 구독해주길 바란다.